올 시즌 NFC 최고의 팀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나이너스는 1번 시드로서 슈퍼볼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 카일 셰넌과 이 브록 퍼디 이들의 팀은 굉장한 시즌으로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기의 승자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들은 더욱더 뛰어난 폭발적인 오펜스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더욱더 안정적인 디펜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패배하였고, 그 패배의 지분은 바로 댄 캠벨 감독이 있습니다. 댄 캠벨 감독은 본인 스스로 이 본인의 손으로 이 시즌을, 이 라이온스를 챔피언십 무대까지 이끌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본인의 손으로 이 챔피언십 무대까지만 이 팀을 끌고 온 것도 사실이에요. 이 팀을 슈퍼볼로 이끌지 못하게 되었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지성 고포릿,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였던 이 공격적인 플레이 콜링이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에선 빛을 보지 못하였고, 뭐 정규 시즌에도 사실 되게 문제가 많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포릿을 감행했던 이들은 어쨌든 뭐 24대7, 17점 차의 리드를 저버리게 되고 결국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쉬운 것은 물론 라이온스라는 팀이 굉장히 젊고 유능한 선수들이 많고 탄탄해요. 그렇지만 이 챔피언십 무대라는 이 경기가 다시 한번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최적의 기회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실 인생에 과연 몇 번이나 올까요? 본인들이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었더라면 그때 진출을 했어야만 해요. 그러한 생각을 아마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댄 캠벨 감독도 이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This may have been a holy shot. Do I think that? No. Do I believe that? No. However, I know how hard it is to get here. I'm well aware, and it's going to be twice as hard to get back to this point next year than it was this year. That's the reality. And 본인 스스로도 이러한 기회는 뭐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우리의 뭐 유일한 뭐 샷일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만큼 더욱더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이날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일단 오펜스에서는 이들은 이 미스태클 유발 전략, 뭐 사실 샌프란시스코의 경기들을 이제 시즌 후반부터 좀 중점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이너스의 런 디펜스는 분명 이 태클링에 대한 이슈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뭐 애리조나 카디널스나 뭐 그러한 경기들을 보신 분들은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었을 텐데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이 미스 태클에 대해서 굉장히 최적화된 이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데이비드 몽고메리 그리고 자미르 깁스 이러한 런닝백들의 이 야드 애프터 컨택트 능력을 떠나서 또 뭐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이나 이들의 뭐 타이트핸드 조시 레이널즈 이러한 이들의 뭐 제이미슨 윌리엄스까지 이들의 리시버진 구성 또한 굉장히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결국 라이온스의 입장에서는 이 벤 존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입장에서는 나이너스의 유일한 약점은 현재 태클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우리는 또 태클링에 능한 선수들로 오펜스가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우리는 이러한 상성상 우위를 발현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이를 잘 활용하자. 결국 이들은 라이온스는 이 오픈필드 태클링에 대한 이 부족함을 나이너스에게 계속해서 끌어냈고 결국 많은 야드 애프터 캐치, 야드 애프터 컨택트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썰드다운 갱신이 굉장히 잘 되는데 라이온스의 오라인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나이너스의 물론 닉 보사가 혼자 뭐 캐리하는 장면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제러드 거프와 이들의 라이온스 오라인은 좀 단단하게 지켜주었고 결국 이를 통해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굉장히 보수적인 존 디펜스를 상대로 서드다운 갱신을 굉장히 잘 해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말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축포를 빨리 터뜨렸죠. 이 전반전에 무지막지했던 이 라이온스의 오펜스는 후반전에 갑자기 실종이 되어버렸고, 그렇고 뭐 드랍도 하고 고폴이 또 실패하고 뭐 펌블도 나오고, 이들의 멘탈리티가 갑자기 급격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뭐 경기에서 가장 중점적이었던 것은 전반전에 무려 148 러싱 야드를 기록하고 야드 펄 러싱이 7.7야드나 돼요. 하지만 후반전에는 34 러싱 야드밖에 안 되고 뭐 야드 펄 러싱이 4.25. 물론 4.25도 잘한 거지만 어쨌든 전반전에 비하면 이 후반전에 이들의 러싱 오펜스가 급감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기의 매니지먼트가 아예 되질 않았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너스 디펜스의 경기 포인트는 일단 태클링을 못했어요. 태클링 이슈 저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죠. 그냥 못합니다. 왜 무너진지는 모르겠어요. 이들의 뭐 펀더멘털, 뭐 이들의 뭐 코칭, 이들의 뭐 기본기 왜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이너스 디펜스는 이 태클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라이온스 오펜스 선수들을 잘 태클링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죠. 또 보수적인 존 커버리지,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이너스 디펜스는 우리는 최고의 탤런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우리는 느린 플레이를 펼쳐도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왜냐? 우리의 선수들이 뛰어나니까. 이러한 타입의 디펜스를 현재 선보이고 있어요. 플레이오프 디펜스를. 그런데 상대 오펜스가 이를 뚫어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고, 근데 라이온스의 오라인은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를 뚫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전술이 있다면 벤 존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현재 가장 핫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죠. 그렇다면 이 보수적인 존 커버리지는 이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플레이를 펼치더라도 잘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잘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후반전 본인들이 필요할 때 이 모멘텀 상황 속에서 이 슈퍼스타 선수들이 그래도 한 건씩 해줬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먼저 러싱 오펜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뭐 디비전 라운드를 겪으면서 그 그린베이 패커스의 에런 존스에게 어마어마한 러싱 야드를 허용을 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이너스의 양 엣지 디펜더가 와이드 테크닉을 펼치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토스 플레이를 펼친다면, 뭐 크랙 토스가 되었든 이 토스 플레이를 펼친다면 나이너스의 이 런 디펜스는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를 본 이 벤 존슨도 똑같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포착을 했겠죠. 오케이, 나이너스는 이러할 때 런 디펜스가 취약하다. 결국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이날 첫 번째 러싱 플레이는 뭐였습니까? 바로 크랙 토스였어요. 똑같습니다. 이 리시버로 이 크랙백 블락, 이 닉보사를 하고, 그리고 뭐 태클은 풀, 그리고 러닝백은 토스, 이 핀앤풀 플레이의 일종인 이 크랙 토스가 이들의 첫 번째 러싱 플레이에 나왔어요. 결국 라이온스가 의도한 것은 이 플레이는 왜 첫 번째 플레이로 선택을 했냐? 뻔하죠. 나이너스에게 야, 너네 계속해서 이 와이드 테크닉 고집하고 한다면 너네 그린베이 패커스와 마찬가지로, 또 뭐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마찬가지로 너네 우리한테 계속해서 토스 플레이 당할 거야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첫 번째 플레이를 통해서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터치다운 러싱이 나왔던 플레이죠. 제이미슨 윌리엄스가 리버스 플레이로 터치다운을 했던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태클링 이슈가 가장 첫 번째 이 드라이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났던 부분인데,
이들은 아직도 와이드 테크닉을 하고 있어요. 와이드 테크닉을 하고 있고 또 뭐 언제든지 토스 플레이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라이온스는 지속적으로 좀 이 뭐 그린베이 패커스처럼 이 심플하게 계속해서 토스 플레이를 펼친 것이 아닌 본인들 스스로 변화구를 너무나도 많이 섞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리버스 플레이가 펼쳐졌죠. 이 리버스 플레이 속에서 이 오픈필드라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이너스 디펜스는 태클링을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더욱더 공략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구를 던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 뭐 지금 가드를 풀링하고 뭐 같이 가고 모션을 하고 그 런닝백이 이렇게 향하면서 결국 디펜스에게 이것이 뭐 갭 스킴의 뭐 러싱으로 위장을 했지만 결국 리버스 플레이로서 이 제이미스 윌리엄스에게 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고, 한 번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들이 한 번 스텝을 잃은 것을 상대로 이 전력 질주의 상황에서 리시버에게 절대 태클링을 정확히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지 못한 태클링 상황 속에서 나이너스 디펜스의 태클링은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잘 공략을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구는 단순히 러싱뿐만이 아닌 플레이 액션으로도 많이 이어졌어요. 이것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뭐 플레이 액션의 일종으로 뭐 퍼스트다운으로 갱신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세하게 왜 라이온스가 무엇을 고안했냐를 보자면, 일단 여기서 한 명의 가드가 또 한 번 풀링을 하죠. 가드가 풀링을 한다는 것은 라인베커들에게 더욱더 러싱에 대한 이 위협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런닝백의 스텝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런닝백이 여기서 땅을 한번 여기 왼쪽 발을 짚고 이제 공을 받으려는 모션을 취하죠. 결국 이 땅을 지지한 효과가 라인베커들을 더욱더 묶어내는 효과를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런닝백이 곧바로 이렇게 스냅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땅을 지지하고 가죠. 이것이 바로 플레이 액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이온스라는 팀이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를 많이 넣은 거예요. 이 라인베커들을 더욱더 잘 속이기 위해서, 더욱더 러싱 플레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플레이 액션도 플레이 액션이지만 이들은 이 트릭 플레이도 자주 사용을 했죠.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 패스가 성공을 하진 않았어요. 이 제러드 거프의 패스가 언더스로우가 되었는데,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금 토스 플레이의 상황이에요. 이 라인을, 이 블락커들을 라인에 가깝게 붙이고 타이트 스플릿을 펼친 채 언제든지 뭐 크랙백 블락을 시도하고 뭐 풀링해서 가는 뭐 핀풀 플레이가 나올 수 있겠지만 똑같아요. 오케이, 토스 플레이가 나왔네. 하지만 이것은 플리커다. 이것은 트릭 플레이였고 제러드 거프는 여기서 패스 던진다. 왜 이 플레이가, 이 페이크 플레이가 토스 플레이에서 왜 나왔을까요? 단순하죠.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본인들이 이 토스 플레이에서 굉장히 약할 것을 알았고, 이러한 포메이션을 봤을 때 오케이, 이것은 토스 플레이가 나올 거다. 토스 플레이가 나올 거야. 우리 잘해야 돼. 태클링 잘해야 돼. 라는 현재 마인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우리 그러면 토스 플레이 할 때 더욱더 이 페이크, 트릭 플레이가 더욱더 잘 성공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플리커를 선택을 한 거죠. 사실 이 외에도 뭐 라이온스는 굉장히 다양한 러싱 스킴을 선보였어요. 단순히 뭐
뭐 토스 플레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뭐 인사이드 존, 뭐 와이드 존, 카운터 플레이, 뭐 듀오, 정말 뭐 드로우 플레이, 뭐 정말 여러 가지 플레이를 펼쳤고, 이 다양성이라는 점 때문에 아마 나이너스의 런 디펜스가 더욱더 힘들어하지 않았나 싶어요. 방금 상황에선 인사이드 존이 나왔죠. 이번 플레이, 러싱 플레이는 듀오 플레이예요. 듀오 플레이에서 또 한번 뭐 여러 번 플레이들이 나오고, 포메이션 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스 플레이를 펼치는 이 포메이션과 똑같은데? 하지만 듀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들은 과연 어떠한 플레이를 펼칠까? 뭐 이러한 이 나이너스의 이 수비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계속해서 뭐 각종 여러 가지 러싱 플레이를 펼치는 라이온스인데요. 문제는 더욱더 라이온스의 러닝백들이 빠르고 태클링을 하기 쉽지가 않다는 것이었죠. 지금은 카운터 러싱 플레이 상황입니다. 이 번치셋에서는 언제든지 토스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터치다운을 만드는 장면이죠. 여기서 한 명을 모션하면서 갑자기 타이트 스플릿 번치 포메이션이네. 오케이, 크랙 블락 하고 닉보사를 없애고, 그리고 오픈 필드에서는 그냥 태클링으로 따돌립니다. 사실 나이너스의 런 디펜스는 아마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로도 과연 이들이 이 토스 플레이를 상대로 좀 무언가를 준비해와야 되지 않을까. 진짜 슈퍼볼에서는 지금까지는 정말 선수들에게 그냥 맡기는 그냥 상황이었는데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그런 방관이었는데, 슈퍼볼에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전반전에 나이너스의 런 디펜스는 굉장히 많은 러싱 야드를 허용을 했고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후반전에 들어서 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전을 보여줘요. 뭐 엄청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죠. 이들은 뭐 미스태클도 한 번씩 유발을 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좀 피지컬한 이 태클링을 다시 한번 선보이게 되는데, 아마 뭐 차이점이 뭐냐, 전반전과 뭐 후반전 이들의 러싱 디펜스가 왜 차이가 났냐라는 물음에, 사실 그냥 선수들이 일단 후반전에 더 뛰어난 플레이를 펼쳤어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이들이 더 이상은 그렇게까지 보수적으로 후반전에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뭐 양 엣지 러셔가 엣지를 그냥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엣지에서 뭐 과감하게 뭐 공격적으로 뛰어든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들은 야, 너네는 그냥 단단하게 벽이야. 벽으로서 엣지를 그냥 지키기만 해. 이것이 목적이고, 또 라인베커들 또한 너네는 디펜시브 태클들, 우리들의 인테리어 디펜시브 태클들이 뛰어나니까 이들이 그냥 갭을 어떻게 부숴내는지 보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해 라는 것이 이 나이너스 디펜스의 이 런 디펜스 상황인데, 후반전에는 좀 더 야, 너네가 오히려 공격적이게 플레이를 해서 라이온스 오펜스들이 처음부터 기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는 좀 더욱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이것이 더욱더 잘 먹혀들었죠. 그리고 뭐 러싱 플레이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라이온스의 뭐 패싱 그리고 이 플레이 액션 이 플레이들을 살펴보면, 라이온스는 이 언더센터에서 이 플레이 액션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팀들 중에 하나죠.
이들의 러싱 오펜스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플레이 액션이 더욱더 잘 통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세일 컨셉이에요. 그렇지만 제러드 고프는 이 플레이 액션 오펜스, 이 션 맥베이 감독 아래에서 LA 램스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고, 어떻게 공이 가야 하고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고 빠른 판단을 하고 패스를 던지죠. 이 헤비 퍼스널에서 플레이 액션이 나오고, 이들의 런닝백들은 좋은 캐치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음 플레이도 언더센터에서 한 명의 이 가드를 풀링하였고, 상대는 이것이 러싱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은 플레이 액션이었고, 이번엔 타이트엔드가 가볍게 공을 짧은 야드에서 공을 캐치했지만 이것이 이 퍼스트 다운으로 갱신하는,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해서 공을 쉽게 운반하는 것. 사실 여기서 이 선수에게 공을 던지는 건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이 짧은 체크다운 패스를 던지는 것이 쿼터백 입장에서도 쉽고, 근데 이 짧은 패스를 얼마나 더 긴 야드로 전진시키느냐가 라이온스 오펜스에게는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고, 이들은 실제로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플레이 액션 상황이지만 또 좋지 않은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죠. 왜냐? 상대팀에는 이 닉보사가 있으니까요. 방금 보셨던 플레이들은 일단 이 플레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슬아슬하게 제러드 고프가 공을 재빨리 던져서 잘 캐치를 해냈어요. 이 상대 수비수가 다가오는, 특히 닉보사가 다가오는 순간에 공을 빨리 던져내는데 성공을 했죠. 여기서도 닉보사가 다가오는 것을 잘 막아냈어요. 그런데 매 플레이가 이렇게 좋아질 순 없겠죠. 때때로는 이들의 엣지러셔를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러드 고프라는 이 모빌리티가 없는 쿼터백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순간순간에 이 슈퍼 플레이를 통해서 나이너스가 후반전 이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었죠. 저는 이날 제러드 고프는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고프에 의한 오펜스가 아닌 이들의 오펜스 웨폰진들에 의한, 오펜스 시스템에 의한 오펜스를 펼치고 있는 라이온스이기 때문에 고프는 그냥 본인의 이 게임 매니저 역할을 잘 수행을 해줬으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프는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이들의 썰드다운 갱신율이 50%나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고프가 어쨌든 빠르게 공을 잘 던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샌프란시스코의 디펜스는 너무나도 많은 이 빈 공간을 쉽게 노출을 했고, 라이온스 웨폰진들은 이 스페이싱에 대해서만큼은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잘 발견하고 확보하고 잘 뛰어다니면서 퍼스트 다운을 쉽게 갱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포맨 러쉬를 하는 것은 좋지만 본인들의 이 선수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 소프트한 존 커버리지를 펼친다는 것, 이들의 오라인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간은 벌어줄 수 있다. 그리고 고프는 이 레드존에서 좋은 패스를 선보이기도 했죠. 스피드 아웃 상황에서 완벽하게 공을 던져내는 모습입니다. 사실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대부분 일단 존 커버리를 펼친 것은 사실이에요. 때때로 이 5맨 5명의 선수를 프레셔로 보내는 전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실 대부분은 일단 존 커버리지였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제러드 고프라는 선수를 상대하는 방법을 모두가 사실 잘 알고 있죠. 제러드 고프는 이 블리츠를 뭐 넣는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 프레셔를 다가가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심프레셔 컨셉들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포스트 스냅 상황에서 디펜스의 커버리지가 바뀌었고, 고프는 쉽사리 던지지 못하는 유형의 선수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프레셔가 다가오면 고프는 뭐 스크램블을 할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냥 색을 당할 뿐이죠. 이런 모습들을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더욱더 잘 보여줬으면 좋았지 않나 싶네요. 일단 사실 이 라이온스는 이길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지만 이들이 진 이유는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이 멘탈리티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빠르게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쪽으로 사실 결과가 너무나도 빨리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 젊고 경험이 어쨌든 부족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이 얘기는 좀 더 뒤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일 샤난 감독은 지금 이번 플레이오프를 경험하면서 어쩌면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본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불린 뭐 게임 매니지먼트, 본인이 뭐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전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경기에서 극복을 했고, 또 라이온스 경기에서 또 한번 극복을 했어요. 어쨌든 본인의 이러한 징크스를 극복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올해가 우승의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너스 오펜스의 이날 경기 포인트는 크리스찬 맥카프리 그리고 플레이 액션, 이들의 오펜스가 결국 빛을 봤다, 계속해서 시도하니까 결국 빛을 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슈퍼스타 선수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밥값을 해주었고, 또 가장 큰 건 사실 이 라이언스도 예상하지 못한 이 브록 퍼디의 스크램블이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이 퍼디가 이 패싱에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러싱에서 또 한번 상대를 휘저으면서 본인이 게임 매니저가 아닌 진정한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러한 말이죠. 나이너스의 선수들은 진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든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뜻을 굽히지 않고 정말 최선의 플레이를 경기 마지막까지 펼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면 라이온스 디펜스의 경기 포인트는 일단 5맨 프레셔 전략을 선보였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이 오펜시브 라인이 사실 트렌트 윌리엄스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약한 고리가 분명히 있고, 이를 공략하기 위해서 나이너스는 5맨 프레셔를 자주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잘했지만 결국 후반전에 이 브록 퍼디의 스크램블을 막지 못하는 등 이 오프 스크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면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잘했다. 사실 전반전에 그렇게 거의 셧아웃을 시킬 정도로 잘한 것은 예상 외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이너스의 러싱 게임은 이날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맥카프리는 실제로 본인에게 있어서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으로 잘 수행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런 디펜스는 생각보다 공고했어요. 이들의 디펜시브 태클이 생각보다 막강했고, 그리고 이들의 라인베커들의 이 태클링 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었어요. 저는 라이온스의 런 디펜스가 그렇게까지 막강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어쨌든
정말 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날도 뭐 에이든 허친슨이나 이런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엣지 러셔들이 이 엣지를 단단히 지켜주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태클들이 이렇게 막 휘젓고 이 인테리어를 휘젓고, 그렇다면 맥카프리는 결국 컷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의 라인베커진들은 그것을 잘 포착을 해낸다는 거죠. 결국 뭐 나이너스 입장에서도 각종 다양한 러싱을 선보이게 되는데, 단순히 뭐 와이드 존, 그리고 뭐 아웃사이드 존 이런 것들 떠나서 뭐 토스 플레이나 또는 카운터 러싱도 펼치게 되고, 뭐 크런치 플레이, 인사이드 존, 뭐 젯 플레이, 정말 다양한 플레이를 펼치게 됩니다. 뭐 카일 유스책 그리고 조지 킬을 뛰어난 이 블락킹에 능한 이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러싱은 사실 스타트가 쉽게 풀려지진 않았어요. 나이너스가 분명. 하지만 어쨌든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한 번의 이 태클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1야드, 2야드라도 더 전진하는 그러한 노력을 펼쳤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래도 나이너스의 오펜스가 더 쉬운 이 다음 상황에 계속해서 놓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쉽게 뭐 태클링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것을 맥카프리가 극복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전진해내는 모습을 보이죠. 또 디보 사뮤엘을 이용해서도 많은 이 러싱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지금은 디보를 이 모션, 이 스피드 모션으로서 공을 건네주고, 디보가 또 본인도 바로 태클링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야드를 따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jet모션 상황인데 비슷합니다. 사실 여기서 태클링을 당했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디보는 어떻게 하면 더 전진할 수 있을까? 본인의 말도 안 되는 이 신체 능력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플레이가 굉장히 컸어요. 나이너스에게 더 나은 필드 포지션을 제공을 하고, 더 나은 다운 상황을 제공을 하고, 이들의 러싱 플레이가 결국 이 역전에 기반을 하게 됐다는 거죠. 레드존에서 이 크런치 플레이였고, 이 카일 유스책에 공을 건네줬지만, 크런치라는 것은 이 트리플 트랩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랩 플레이인데 3명이나 트랩을 한다. 지금 뭐 97번, 92번, 그리고 79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트랩으로 진행이 되죠. 하지만 어쨌든 라이온스의 이 라인베커들이 잘 받고 태클링을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 골라인 상황에서는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이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죠. 라이온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뭐 5맨 프레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파이어 존 블리츠라든지 아니면 정말 맨 커버리지라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좀 활용을 했는데요. 나이너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런 뭐 블리츠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록 퍼디가 이 1대1 뒷볼을, 아웃사이드 뒷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브랜든 아이육을 향한 이 패스는 실패를 했죠. 뭐 이 패스가 정확했냐 부정확했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 브록 퍼디가 힛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디펜시브 태클에게 힛을 당하면서 패스를 던지게 되죠. 결국 나이너스의 오라인이 이들의 블리츠나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퍼디를 잘 지켜주지 못한다 라는 것을 경기 초반에 좀 라이온스는 셋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패스예요. 이것은 사실 디보 사뮤엘 굉장히 잘 잡았고 브록 퍼디 굉장히 잘 던졌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라이너스의 패스 프로텍션이 굉장히 아슬아슬했다. 브록 퍼디가 쉽게 던지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파이어 존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퍼디가 굉장히 잘했던 것은 눈앞에 본인을 향한 이 패스러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을 던지는 것에 있어서 끝까지 집중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플레이를 통해서 선수들이 패스를 받게 되었고 이 퍼스트 다운을 갱신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또 뭐 스크램블을 하고 또 뭐 아슬아슬하게 플레이가 실패를 하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브록 퍼디는 지속적으로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 조지 키렐이 이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상대를 완전히 따돌리는 모습이죠. 사실 이날 퍼디는 이 퀵게임에서는 제대로 잘 해내지 못했어요. 이 그린베이 패커스 전도 마찬가지지만 브록 퍼디를 활용한 이 숏 패스, 이 퀵 패스의 오펜스가 생각보다 2경기 연속 효과가 좋지 못하고 있어요. 뭐 상대 수비수의 손에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또는 뭐 본인의 그러한 패스의 정확성이 좋지 않다든지 그렇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숏패스 상황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슈퍼볼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더 막강한 디펜스를 상대할 때 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장 쉬운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인터셉션 장면인데요. 인터셉션 장면은 사실 굉장히 아쉽죠. 이 판단력이 완전 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라이온스는 어쨌든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고 있고 이들의 뭐 세이프티의 뎁스나 이런 위치 상황을 보면 넘버 3를 세이프티가 커버하고 여기서 뭐 훅을 좀 도와주겠죠. 그리고 각 코너백들은 이들의 리시버를 마크하는 것이 확연해요. 그리고 이 라이너스는 여기서 디보 사뮤엘이 인브레이킹 라우트를 타는 그러한 전략을 노렸고 브록 퍼디는 공을 던지길 원했지만 한 번 여기서 프레셔에 시달리면서 공을 던질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그렇지만 너무 늦었고 이 훅 플레이어가 디보 사뮤엘을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벌어졌다는 거죠. 완전히 패스를 읽혔고 결국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브록 퍼디는 이날 저는 패싱에서만큼은 사실 뭐 잘했다라고 평가를 주고 싶진 않아요. 분명히 못했어요. 제러드 고프가 더 나은 쿼터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이 패싱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이 패스를 여기 코너라우트 리시버에게 던졌으면 터치다운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정확히 받고 사실 안 던질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왠지 안 던져요. 왠지 안 던지고 물론 본인이 스크램블을 통해서 이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지만
이 패싱에서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을 저버리게도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잘했던 플레이들도 한번 살펴보죠. 이 브랜든 아이육에게 아웃라우트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던져내는 모습입니다. 또 이 스크램블 상황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여기서 끝까지 이 캐치를 해내는 모습이죠. 사실 뭐 던지지 말았어야 하는 패스이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의 리시버를 믿은 그런 플레이가 결국엔 결과론적으로는 성공을 했죠. 지금 상황에서는 스크램블을 통해서 전진을 해내는 모습이죠. 사실 라이온스 디펜스 입장에서 우리가 뭐 존 커버리지를 펼치든 맨 커버리지를 펼치든 브록 퍼디에게 사실 신경을 쓸 일이 없잖아요. 브록 퍼디가 뭐 대놓고 잘 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진 쿼터백도 아니고 지금 뭐 라이온스도 뭐 라인베커가 사실 더욱더 이 선수를 마크하지 브록 퍼디를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퍼디는 결국 본인을 마크하는 이 수비수가 없음을 깨달았고 자신있게 러싱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사실 이 플레이는 좀 재밌는데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이 경기 막판 전까지 브록 퍼디의 스크램블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인베커 한 명을 세워서 야 브록 퍼디를 좀 잘 막아라 뭐 스파이 전략까지 한 것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록 퍼디에게 라인베커 한 명을 마크해요. 그래서 브록 퍼디 스크램블 할 때 이 34번이 막았어야 되는데 이 34번마저 따돌리게 되는 이 퍼디의 스크램블 능력으로 결국 또 한 번의 플레이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이 외에도 뭐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뭐 스로우백 패스를 던지려고 하는데 플레이가 실패하였고 스크램블 하다가 다시 던졌는데 어쨌든 뭐 조지키를 아니 이 카이 유스책이 잘 받아주는 뭐 슈퍼 플레이가 나오기도 했었죠. 또 다음은 이 대거 컨셉에서 아슬아슬했던 이 패스를 퍼디가 잘 노려내는 모습입니다. 결국 경기 막판까지 러싱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 라인베커를 결국 런 디펜스에 잘 이끌어냈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이 역전의 발판에서 플레이 액션을 통해 플레이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대부분은 특히 후반전은 결국 선수들이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전술을 떠나서 선수들이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 이 플레이의 막판까지 본인들의 이 플레이를 펼치느냐, 굉장히 그게 중요했습니다. 브록 퍼디가 스크램블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플레이를 살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이너스의 웨폰진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패스를 또 받아낸 것도 그렇고 이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라는 굉장히 터프한 팀을 상대로 이 후반전에 역전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정신력 덕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직 경기가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키르는 계속해서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지금 최고의 플레이를 펼쳐야 한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뭐 자신감과 그런 파이팅을 선수들에게 계속 붙돋아 주었고 실제로 필요한 상황 속에서 나이너스는 플레이를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뭐 서커스 묘기 같은 그러한 캐치들 또한 다 나이너스의 선수들이
이 집중력과 본인의 그런 정신적인 무장을 후반전까지 정말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번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든 아이육의 빅캐치가 나왔던 플레이죠. 아마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싶은데, 정말 이 수비수의 헬멧에 맞고 이 튕겨나온 캐치를 브랜든 아이육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결국 공을 잡아내고 이 플레이를 통해서 터치다운이 연결이 되었고 역전을 할 수 있었어요. Brandon Ayuk never gave up on the football and came down with it at the 2 or 3 yard line. Did he catch that? How did he catch that? 아마 이 캐치는 저는 이 애틀란타 팔콘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슈퍼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줄리안 아델만의 그 더 캐치죠. 왜 이 캐치가 생각이 났냐? 똑같이 역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그 당시 역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캐치의 결국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이 캐치는 결국 줄리안 아델만이라는 이 리시버가 굉장히 뛰어나게 집중력을 발휘했고 그 상황 속에서 슈퍼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브랜든 아이육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단순한 인컴플릿으로 연결이 됐고 또는 뭐 페널티를 얻을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상황 속에서 빅캐치를 해냈고 그를 통해서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가장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포리 상황 그리고 후반전 이 역전 드라이브를 다시 펼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 라이온스는 계속 드랍을 해요. 왜냐? 이들의 선수들은 너무나도 빠른 이 성공 때문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본인들 스스로 정신력이 해이해지고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드랍을 당합니다. 본인들이 정말 만들어낼 수 있었고 또 전반전에는 실제로 만들어냈던 플레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후반전에는 갑자기 좀 본인들 스스로의 모습을 잃는 모습이죠. 이 플레이도 가볍게 퍼스트 다운으로 갱신해야 할 패스를 선수들이 놓칩니다. 왜냐? 이들은 집중을 하지 않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첸시 가드너 존슨이 이 전반전이 끝나기 전부터 이 본인들이 지뢰 승리를 했다. 이 나이너스의 홈팬들에게 바이바이를 하는 장면인데요. 라이온스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마 이러한 감정이지 않았나 싶어요. 본인들이 빠른 이 득점과 승리 이 성공을 거두면서 아 우리가 이겼다, 야 끝났다, 야 경기 끝났다, 상대 못한다 이러한 감정으로 나머지의 플레이를 펼치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이러한 집중력의 차이로 저는 나이너스의 슈퍼볼이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전술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이 무형의 것, 그 경기 이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의 뭐 집중력, 뭐 경기 막판까지의 집중력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 카일 셔나한 감독은 재밌는 게 본인이 이 애틀란타 시절에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게 그러한 패배를 당했고 또 본인이 감독일 때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에게 챔피언십에서 그런 승리를 했다는 점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points. Been a lot of football games where you're down. It's only 17 points. Been a lot of football games where you're down 17 points or starting with the ball. That's plenty of time to come back, plenty of points to come back. But regardless of any of that stuff, we're not going out like this. We got to be a lot more aggressive here in the second half. And 네, 뭐 고작 17점밖에 안 됐다. 뭐 7점도 역전하기 힘들어하는 감독이었는데 아무튼 뭐 본인들은 역전할 수 있는 뭐 시간과 기회가 많았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라는 팀은 앞으로 내년 시즌 어떻게 될까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벤 존스는 잔류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무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워싱턴 커맨더스는 감독들에게 좋은 팀이 아니에요. 이 구단주인 조시 해리스는 이 필라델피아 식서스에서 더 프로세스를 지휘했던 구단주로서 이 워싱턴에서도 뭐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뭐 매직 존슨이나 이러한 공동 구단주들 또한 좀 농구 그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과연 이들이 풋볼팀을 운영할 줄 아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또 워싱턴은 미리 GM을 선임을 했습니다. 단장을 미리 선임했다는 것은 그리고 구단주가 개입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는 것은 벤 존슨이 감독으로서 사실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가봤자 그냥 플레이 콜만 짜고 있을 것이 뻔한데 내가 정말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뽑고 팀을 운영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바지 감독으로서 이 팀을 이끌 것이 분명한데 내가 뭐하러 가냐. 뭐 인터뷰도 그냥 대충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벤 존슨이 남았다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젊은 선수진과 함께 이 라이온스라는 팀은 내년에도 이 대권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번 플레이오프 제이미슨 윌리엄스가 폭발적인 플레이들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에 어쩌면 라이온스의 오펜스는 더욱더 강할 수도 있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라이온스가 이러한 내년에는 정말 슈퍼볼에 진출하기 위해서 뭐 내년에는 넘버원 시드를 노리기 위해서는 댄 캠벨 감독이 좀 구부러질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 중요하죠. 이 공격적인 멘탈리티 중요해요. 하지만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슈퍼볼에 따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 스스로 유연한 팀이 되어야지 단지 뭐 우리는 우리였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했던 것을 고집해야만 해. 뭐 이러한 사실 좀 아집은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뭐 디펜스의 세컨더리 강화가 좀 이번 드래프트나 FA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라이온스는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오라인 또 이들의 리시버진 장기 계약을 현재 집중해야 하는 시즌이고 그만큼 어쩌면 전력적으로 약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챔피언십 이 기회가 더욱더 아쉽게 느껴지지 않나 싶네요. 네, 이번 NFC 챔피언십 경기는 여기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